저기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물체에서 살이 쑥 나오더니 이 아라뱃길로 출근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6년 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 달 정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친형제나 다름없는 진우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임마 너 저 그만 놀고 우리 회사 저 바쁜데 저 와서 일 좀 해. 무엇보다 숙소가 있다는 말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삿날 진우 형이 숙소를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왜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뭐야 형? 안 어울리게? 형 요새 운동해? 야, 선물이야. 요 옆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전거 도로 타면 엄청 빨라. 다음날 저는 새 자전거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저기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검은색 공 같은 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물체라면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될 텐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달리던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뭘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점점 옆으로 가더니 반대편 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뭐야? 그 물체에서 살이 쑥 나오더니 뭐야, 사람이었어? 뭐 수질 검사라도 하나? 혹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던데 바닥을 짚은 그 형체가 앞으로 기어 나가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형체는 잔뜩 젖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심상치 않아. 여자였습니다. 뭐야, 뭔가 이상한 기분에 그만 쳐다봐야겠다 하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급히 다시 자전거를 몰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 여자 쪽을 힐끗 하고 봤더니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고개만 옆으로 탁 돌린 채 저랑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휘청거리다가 또 막 뛰고 또 쓰러질 듯하더니 휘청거리다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찍혔어. 막 달리다가 옆으로 딱 보면 여전히 고개 들려서 저를 딱 바라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미친 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담배나 한 대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옥상 아래로 문득 제가 달리던 자전거 도로랑 그 뱃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강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쓱 보는데 설마 어둠 사이로 긴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뒤로 쓱 돌리면서 제 쪽을 딱 바라보는데 분명 아침에 본 그 여자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근데 사무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이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처덕, 처덕. 물에 잔뜩 젖은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저는 순식간에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허겁지겁 자전거 자문쇠를 풀고 막 숙소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페달을 막 세게 밟아서 숙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고요했어요. 그치만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헐레벌떡 자전거를 묶고 띠띠띠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눈알이 없었어요. 마치 눈가가 눈 알을 퍼낸 듯이 쾅 뚫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비명을 지르며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일단 숙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저 앞에 오색 깃발이 꽂힌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 대문에 부적이 붙은 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겠구나. 대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쪽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문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신당이었어요. 이 고야년 어디 감히 가짜 홍시로 총각을 넘봐? 놀라는 기색도 뭐야? 없이 무당은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는지 눈앞이 점점 몽롱해져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확 제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가위를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싹둑. 질끈 감았던 눈을 딱 떠보니까 무당의 손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이놈아, 만신님 덕분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방금 자른 제 머리카락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빨간 거예요. 잠깐만, 나 검정머리인데 뭐야, 왜 빨갛지? 혹시 홍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에게만 묶이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다한 원기들이 많이 모이는 이 강 같은 곳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가짜 홍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실을 잡아당겨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가짜 홍실을 달았던 거예요. 아이고, 때마침 만신님이 큰 구슬 해두셔서 망정이지. 그날 낮에 유명한 큰 무당 한 분이 이 아라뱃길에서 구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있던 잡기들의 운기와 살기가 약해졌고 여자 귀신이 저한테 한 해코짓도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마친 무당이 이제 홍실, 그러니까 제 빨간 머리카락을 촛불에 갖다 댔어요.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몇 번을 뭐야, 원래 다시 신이 켜도 꺼지는구나. 픽픽 하고 꺼져버렸어요. 어허, 요년 봐라. 혼자선 절대 안 간다고? 아휴, 참. 또 하나 죽어나가겠네. 넌 홍실을 끊어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무당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그 이후로 여자는 저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사는 제가 일을 겪은 그 아라뱃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무당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